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지금부터 구성형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형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평가의 방향을 새롭게 재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참고하여 미래 평가의 방향을 3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학생, 학부모, 대학 등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했을 때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 중심 평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결과를 위주로 피드백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함께 평가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학습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학습자의 학습 경험에 관해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파악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가를 진행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담임교사로서 실현할 수 있는 평가 방안 3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하이러닝을 이용한 소문수령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러닝을 활용해 교사가 먼저 AI 시스템에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여 AI 평가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리포트는 교사가 평가했을 때의 기준과 90% 이상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진행한다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AI 리포트와 더해 교사의 전인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교사는 포트폴리오를 학생에게 구성하도록 할 수 있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들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 주체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관찰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평가, 동료평가도 평가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교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고, 학생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성형 2번 문항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과 2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시사점은 나눔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료 1에서는 에코백의 판매 수익을 지역 노인 지원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마을과 학습 결과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자료 2에서는 토론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토론의 의미를 확실히 하고 토론을 통해 배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교사 주도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인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주도성을 가지며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들을 때 존중하고 경청하자라는 규칙을 설정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 가능하도록 수업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학생들이 나눔에 참여하였다고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때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통해 어떤 목표에 달성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설계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을 설계한다면 학생들이 나눔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한 깊이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문항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교과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해나가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의 생활 지도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측면입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지도 역량 증진의 필요성 2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1에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역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요구하는 역량을 교사가 우선적으로 갖춰 나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며 생활 지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에서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가 법령 안에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학교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자녀 교육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협력적인 체계를 바탕으로 생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생활 지도를 이루기 위한 방안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과 연계한 바른 인성 체크리스트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덕 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점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하며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도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기적인 상담 주간을 가지고 클래스팅에 비대면 1대1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여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가정에서의 학생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교 생활 모습을 가정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정합성을 갖춘 지도를 이루어낸다면 학생들의 효율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바탕으로 한 명 한 명 책임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1번 문항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머 올렸어요. 소리가 작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휴대전화와 SNS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로서 사이버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가정과 연계해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사이버 학교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란 가정에서 함께 아침 식사,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학교 생활을 가정에 알릴 수 있고 또 가정에서는 지도하고 싶은 내용을 학생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이버 학교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가정과 함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이버 학교 폭력 교육 자료를 가정에 제공하겠습니다. 가정에 사이버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공하고 가정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가정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2번 문항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2번 문항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실습 경험 중 가장 아쉬웠던 경험은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제대로 보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수학 교과의 학습 격차가 심한 반을 맡았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다양한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였지만 그 격차를 효과적으로 보정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러닝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겠습니다. 하이러닝은 학생들의 수준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면서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과 후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교사와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